연말 모임이 끝난 밤이었습니다. 62세의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톡 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분명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악수도 하고 다음에 또 보자는 인사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속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흐르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그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가장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분위기도 잘 띄우고 모임 내내 이야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대화가 길어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칭찬을 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비교하는 말투였고 안부를 묻는 것 같으면서도 속내를 떠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는데 돌아서니 피곤함만 남았습니다. 반대로 말수가 적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듣고만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잠깐 눈이 마주쳤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인사만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한 사람에게서는 피로를 느꼈고 말을 거의 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차이일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직장에서, 동네에서, 모임에서, 가족을 통해서. 그 가운데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웃음도 잘 짓고 인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내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구분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넘쳐서 누구와 있어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한 번 만남이 하루를 좌우하고 한마디 말이 일주일을 흔들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많아도 내 곁에 둘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웃는 얼굴이 다 내 편은 아닙니다. 친절해 보이는 말이 늘 나를 위한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가려야 할까요? 어떤 눈으로 상대를 바라봐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는 택시에서 내려 집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마음속에 질문 하나가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제대로 보고 있었을까? 영수 씨는 평생 사람을 믿어야 일이 풀린다고 배웠습니다.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사람이 재산이다. 관계를 잘 쌓아야 나중에 든든하다. 그래서 그는 부탁을 잘 들어줬습니다. 불편한 말은 삼켰습니다. 약속은 자신이 대신 지켰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해도 먼저 이해하려 했고 누군가 약속을 어겨도 먼저 변명거리를 찾아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오래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30대 초반 영수 씨에게는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함께 시작하자는 제안에 그는 전 재산의 절반을 투자했습니다. 친구는 늘 말했습니다. 내가 다 책임질게. 너는 걱정하지 마. 우리가 남이냐? 그런데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자 친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그건 오해야. 나도 피해자야. 어쩔 수 없었어. 영수 씨는 돈보다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40대 중반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가장 신뢰하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 후배를 여러 번 감싸줬고 승진할 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수 씨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후배는 모른 척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했고 도움을 요청하자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말은 익숙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바빠서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50대 후반에는 가족 문제도 있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 간병비를 함께 나누자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당연히 응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그 형제는 자신의 몫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늘 그럴듯했습니다. 이번 달은 좀 어려워. 다음 달에 한꺼번에 보낼게. 지금은 시간이 안 돼.
결국 간병비의 대부분은 영수 씨 혼자 감당했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말은 또 똑같았습니다. 내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영수 씨는 62세가 되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0년 넘게 반복된 패턴이 보였습니다. 상대는 달랐지만 결말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말, 중간에는 애매한 태도, 마지막에는 변명과 회피. 그리고 남는 건 언제나 영수 씨의 손해와 상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나쁜 걸까? 아니면 내가 보는 기준이 흐린 걸까? 왜 나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같은 일을 겪는 걸까? 문제는 운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기준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겉모습을 보았습니다. 웃음이 따뜻한지, 말이 친절한지, 분위기가 좋은지.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지,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겉모습은 누구나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은 감추기 어렵습니다. 영수 씨가 놓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뜻밖의 장소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대기실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할 일 없이 앉아있던 그는 문득 가방 속을 뒤졌습니다. 손에 잡힌 것은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쓰기 시작해서 중간중간 메모를 남겨두었던 물건이었습니다. 표지는 낡았고 페이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젊은 날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여러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문장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글에서 뜻을 빌려 적어둔 문장이었습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습관은 숨기기 어렵다. 30년 전에 적어둔 문장인데 그때는 그저 좋은 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으니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영수 씨는 수첩을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세월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대의 그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친구는 늘 약속 시간에 10분씩 늦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지만 고쳐지지는 않았습니다. 술자리에서는 다른 사람 험담을 곧잘 했습니다. 재미있게 들었지만 돌아보니 그게 습관이었습니다. 사업이 기울었을 때 그 친구가 한 말도 떠올랐습니다. 변명이 길었고 책임지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신호는 있었습니다. 다만 영수 씨가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40대의 그 후배도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후배는 윗사람 앞에서와 아랫사람 앞에서 말투가 달랐습니다. 영수 씨는 그걸 처세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그 후배는 약속을 가볍게 바꾸곤 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넘겼지만 돌아보니 그게 패턴이었습니다. 정작 영수 씨가 어려웠을 때 그 후배가 보인 태도도 떠올랐습니다. 말은 많았지만 행동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신호는 있었습니다. 다만 영수 씨가 무시했을 뿐입니다.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늘 반복되던 말의 패턴이었습니다. 상대가 한번 실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작은 신호들이 있었고 그 신호들은 결국 큰 배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관계의 균열은 큰 싸움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매번 비슷한 말, 매번 비슷한 변명, 매번 비슷한 회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습관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수 씨가 그 습관을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번호가 불렸습니다. 영수 씨는 수첩을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무언가 선명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반복된 실패의 원인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를 보는 자신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눈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수첩 속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습관은 숨기기 어렵다. 영수 씨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수첩 속 문장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습관은 숨기기 어렵다. 이 한 문장이 30년의 실패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보고 사람을 판단했을까? 웃음이 따뜻한지, 말이 친절한지, 분위기가 좋은지. 그런 것들은 누구나 꾸밀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정작 봐야 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수했을 때 변명이 먼저인지 사과가 먼저인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지, 이익이 걸렸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은 꾸미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의식하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습관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에 가깝습니다. 영수 씨는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말이 책임을 대신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많은데 고쳐지는 것이 없다면 그 미안함은 진심이 아닙니다. 다 알아서 하겠다는 말이 많은데 정작 되는 일이 없다면 그 약속은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행동만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말에 속아왔습니다. 이제 선택의 갈림길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처럼 사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이해해야지. 사람 사이에 너무 따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며 불편함을 삼키고 에너지를 깎아먹고 결국 같은 상처를 반복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습관을 보고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편안함을 주는 사람과의 거리를 더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변명을 대신 이해해주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 지금도 만나고 나면 지치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한정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줄 수 있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마음을 쓸 것인지, 누구와 거리를 둘 것인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 떠오릅니다. 좋은 사람이 많아도 내 곁에 둘 사람은 따로 있다. 이 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웃는 얼굴이 다 내 편은 아닙니다. 친절한 말이 늘 진심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가려보는 기준입니다. 습관을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실제로 적용할 용기입니다. 영수 씨는 버스에서 내리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보겠다고. 다르게 선택하겠다고.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봐야 할까요? 영수 씨가 30년간의 경험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관찰의 기준입니다. 가까이 둘 사람과 거리를 둘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실마리입니다. 첫 번째, 설명이 길수록 책임이 짧아집니다. 실수를 했을 때 변명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했고 누가 어떻게 했고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길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고치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한 사람은 설명보다 수정이 먼저입니다. 말보다 행동 변화가 있는지 보십시오. 변명의 길이와 책임감은 반비례합니다. 두 번째, 험담은 방향을 바꿔 돌아옵니다.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한편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내 앞에서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험담합니다. 험담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성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시간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분, 20분 늦는 것쯤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은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큰 약속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작은 시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마음도 지킵니다. 네 번째, 사과는 속도가 아니라 수정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사과만 빠르고 고쳐지는 것은 없습니다. 진짜 사과는 말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한 뒤 무엇을 고쳤는지 보십시오. 변화 없는 사과는 그저 상황을 무마하려는 기술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이익 앞에서 말투가 바뀌는지 체크하십시오. 평소에는 친절하고 다정한데 돈이 걸리면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리가 걸리면 태도가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면이 걸리면 갑자기 차가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익 앞에서 본심이 드러납니다. 평소에 친절함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만난 뒤에 내가 편해지는지 지치는지 느껴보십시오. 이것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압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채워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빠집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나고 나면 편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가까이 둘 사람입니다. 이 원칙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수 씨는 오래 알고 지낸 지인 한 명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걱정하지 마. 나한테 맡겨. 말만 들으면 듬직했습니다. 그래서 영수 씨는 여러 번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이 커지자 그 사람은 변명만 남겼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어. 내가 예상을 못했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설명은 길었고 책임지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조용하던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 이상은 약속 못해. 대신 이건 끝까지 할게. 말이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극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한 만큼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일이 어려워져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끝까지 했고 못하겠다고 말한 것은 처음부터 손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말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 여부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말이 컸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말이 작았습니다. 그러나 말한 만큼은 정확히 지켰습니다. 신뢰는 큰 약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을 꾸준히 지키는 데서 옵니다. 일관성이 신뢰를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복된 일관성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신뢰는 한 번의 큰 행동보다 여러 번의 작은 행동에서 더 강하게 형성됩니다. 매번 시간을 지키는 사람, 매번 말한 대로 하는 사람, 매번 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안심을 느낍니다. 반대로 말은 크지만 매번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행동의 패턴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큰 배와 작은 배가 있습니다. 큰 배는 파도가 쳐도 방향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묵묵히 가던 길을 갑니다. 작은 배는 다릅니다. 파도가 조금만 쳐도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소리는 큰 배보다 더 요란합니다. 살랑거리는 파도에도 크게 출렁입니다. 사람도 비슷합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약속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황이 바뀌어도 같은 방향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둘 사람은 큰 배 같은 사람입니다. 말이 요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속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한 번 한 말은 지키고 한 번 정한 방향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노년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영수 씨는 이제 두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누구와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벌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조용히 빠져나오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노후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남은 시간을 나를 위해 쓰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다 이해해야 한다. 사람 사이에 너무 따지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참았고 상처받아도 삼켰고 에너지가 빠져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도 됩니다. 참는 것이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함입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참는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내가 성숙한 사람입니다. 영수 씨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관계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맞추느라 자신의 기분은 무시했습니다. 상대의 변명을 이해해주느라 자신의 상처는 덮어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관계는 유지되었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영수 씨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제 영수 씨는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참았어야 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나는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참았습니다. 나는 충분히 버텨왔습니다. 문제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준이 생겼습니다. 이제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버텨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관계를 위해 수십 년을 헌신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자격이 있습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거리를 둘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 딱 2줄만 적어 보십시오. 첫 번째 줄에는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1명.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동네 이웃일 수도 있고, 형제자매 중 1명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적어 보십시오. 두 번째 줄에는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1명. 이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것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해져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왠지 피곤해지는 사람, 대화가 끝나면 묘하게 기분이 가라앉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인정해 보십시오. 적는다고 해서 그 사람과 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에 한 가지씩만 해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에게는 짧게 안부를 보내보십시오. 긴 메시지일 필요 없습니다. 문득 생각나서 연락드려요. 잘 지내시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약속 하나를 줄여보십시오. 다음에 만나자고 했던 약속을 미루거나 모임 참석을 한번 건너뛰거나 연락 빈도를 조금 줄여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많아도 내 곁에 둘 사람은 따로 있다. 이 말이 이제 조금 다르게 들리시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이 다 내 편은 아닙니다. 친절한 말이 늘 진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한 번의 친절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과 함께한 뒤에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입니다. 당신은 늦게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관계를 경험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상처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려 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는 조용히 거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을 위한 일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받아 마땅한 평화입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따뜻한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